이번 영상은 최근에 이런 주가 하락을 만드는 시황, 주요 이슈와 그리고 금일의 상승 섹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법 우리 코스피와 코스닥이 큰 폭의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1.89%, 그리고 코스닥은 2.83%. 참 하루하루 힘든 시간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 보유 종목 중에 금요일날 세 종목을 홀딩을 했었는데, 이 두 종목이 오늘 3% 중반의 상승이 나왔고, 또 한 종목은 0.6%대 하락, 그리고 이런 시장에서도 조금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그런 신규 종목을 한 종목을 더 매수를 하였습니다. 일단 시장 자체가 급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항상 내 자금의 비중 조절, 현금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좀 안정적인 흐름이 나오는 그러한 종목들을 분할 매수와 분산 투자를 통해서 접근한다면 분명히 시장의 움직임 대비 지수 수익률 이상의 상승도 나올 수 있을 것이고, 심리적으로 또 안정감을 갖고 여유 있게 분명히 대응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우리 지수 자체를 먼저 봤을 때 지금 보시는 화면은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으로 보시면은 좀 요 캔들이 좀 작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일단 큰 추세 틀에서 우리가 한번 주말에 살펴봤듯이 요 우리 코스피 올해 2021년 요 1월부터 지금까지 이 박스권 라인에 지금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그런데 오늘로서 이 박스권 하단 라인까지 이렇게 전 저점 3 바닥을 찍는 라인대까지 오늘 주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종목을 좀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박스권 하단 라인은 꼭 지켜줬으면 좋겠다. 다만 우리가 한번 살펴봤듯이 이것이 또 한번 이탈을 하게 된다면, 그렇죠? 그때는 주말에 살펴봤던 그 영상을 한번 꼭 체크를 하시고, 주봉에서 60주선, 그렇죠? 이 60주선 지켜줘야 되는 라인, 또 이것마저 이탈한다면 월봉에서 20월선까지도, 그렇죠? 뭐 라운드 피겨 가격인 2800포인트도 있지만은 또 월봉의 20월선까지도 열어둘 수 있는 그런 최악의 상황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이 나온다는 것,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 번은 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금일 10월 5일 화요일 현재 시장의 주요 이슈와 그리고 금일의 상승 섹터, 하락 섹터를 좀 간단히 체크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주요 이슈, 이 공급 쇼크발 인플레이션 우려죠. 그렇죠? 이 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 또 중국의 이런 전력난 따라서 세계 공급망에 이런 충격이 가해지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일시적 현상으로 여겨졌던 이런 인플레이션이 앞으로 이런 공급망의 충격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경우 이 미 연준이 예상보다 빠르게 이 돈줄 죄기, 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그런 관측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시장에 이런 유동성 회수와 관련해서 불안감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계 경제에 이러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과 또 경기 위축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 있다는 이런 우려 또한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 이것이 우리 시장을 현재 공급 쇼크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시장을 억누르는 그런 하나의 이유가 될 것이고, 또 최근에 두 번째, 미국 의회에서 이 부채 한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상원과 하원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이런 대립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부채 한도 증액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오늘 18일쯤 이런 사상 초유의 지급불능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제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는데 2011년도에 이 뉴욕 증시가 또 이런 디폴트 우려와 관련해서 한번 신용등급이 강등된 적이 있었습니다. S&P 500의 신용등급이 강등돼서 그때 지수가 상당히 제법 빠진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처럼 미국이 디폴트에 빠질 수 있는
그렇죠. 이런 미국 의회에서 부채 한도를 위한 협상이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는 이 중국발 부채 위기, 금융시장을 긴장시키는 변수 중의 하나이다. 뭐 많은 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중국 이 헝다그룹, 그런 이 헝다에 이어서 또 다른 부동산 업체 판타시아도 디폴트 위기에 빠졌다. 자, 단순히 부동산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중국 같은 경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부동산이 전 가구에서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부동산이 어려움을 겪으면은 일반 가구의 자산의 위험이 오고 또 자산의 위험이 오면은 소비를 줄이겠죠. 그 소비가 줄이면은 또 일반 기업들에도 물건을 팔지를 못하니까 또 위축이 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전 업종으로 확산이 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지금 부동산 다른 업체인 판타시아도 디폴트 위기에 빠졌다는 점, 중국의 이런 부채 위기가 앞으로 계속 확산이 될지 이것 또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 미국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점 규제 강화 우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최근 뉴스에서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재계 경계감, 그렇죠. 이 1차 협의에 관련된 이행 부분을 중국 쪽에서 아직 지키지 않는다는 그런 우려가 나옴에 따라 이 미중 무역 분쟁에 대한 경계감이 또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내에서도 현재 지금 한국은행과 정부에서 기준 금리 인상, 대출 억제, 그렇죠. 유동성 회수 정책을 지금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뭐 아파트 값을 잡으려는 건지는 몰라도 분명 이런 대출 규제와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러한 부분이 또 우리 B2, 그렇죠. 신용융자 잔고가 뭐 최근에 좀 줄었다지만은 20조가 넘는 자금이 있습니다. 신용융자, 그렇죠. 또 미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빚으로 낸 투자가 지금 상당히 우리 증시를 머금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하락장에 나오면은 또 반대 매매가 또 나오고 그러한 반대 매매가 다시금 하락장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악순환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실 제가 뭐 많은 분들의 어떤 수익률을 올릴지는 모르겠지만은 종목들로만 봤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이 손실난 종목을 많이 들고 있는 부분으로 연계를 해서 봤을 때 지금 적게는 뭐 10%, 20%, 많게는 30%, 40% 반토막락 종목들 들고 계신 분들도 제법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러한 악순환이 또 나올 수도 있다라는 점이죠. 지금 한 6가지를 우리 시장을 억누르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최소한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들이 하나씩 나와줄 때 우리 시장이 좀 제대로 된 하락을 멈추고 반등이 나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울러 금일 상승 섹터, 상승했다면 왜 상승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국내 위드 코로나 전환 기대감, 그리고 미 머크, 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기대감에 항공, 그리고 여행 면세점 카지노, 그리고 의류, 화장품, 컨택트 관련주들이 오늘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참 시장이 복잡한 것 같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생각해보면 참 단순한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먹는 약 하나 나오니까는 모두가 다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이 또 실제 오른다는 것, 참 단순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 이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갈등 심화 우려 등의 이 희귀금속, 희토류들 이런 테마가 상승했고, 세 번째, 오펙 증상 규모 유지 등으로 국제 유가 급등, 그렇죠? 그래서 정유, LPG, 액화 석유가스 관련 종목들이 강한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참 강하죠. 이 종목, 이 관련된 섹터도 미국 전기차 업체 리비안 뉴욕 증시 상장 기대감 이런 지속 등으로 이 미 전기차 업체 리비안 관련주들이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오프라인 콘서트 재개 기대감 지속 속에 이 엔터테인먼트 테마가 상승을 하였습니다. 저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한편 이런 뭐 위드 코로나다, 이래서 뭐 공연이 재개된다, 또 뭐 BTS도 그렇고 국내에 이제는
컨텐츠 관련주들이 세계 속으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있었는데 제가 예전 기억 때문인지 자꾸 중국 쪽에서 이 엔터테인먼트를 자꾸 압박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립싱크도 금지한다고 그러고 또 한류 관련된 팬클럽도 가로막고 그런데 이젠 중국 쪽에만 너무 안목을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이나 일본에서 우리가 이 엔터테인먼트 쪽이 돈을 많이 이제는 벌어들였지만은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그 수요가 더 넓어졌다는 점을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좀 간과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예전 기억 때문에 이 중국에 악재가 있으면 우리 엔터테인먼트 쪽도 악재가 이어져 오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뭐 지금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SM부터 시작해서 YG 엔터테인먼트 이런 엔터테인먼트 관련주들이 이제 중국, 일본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OTT 시장 활성화 기대감 지적 속에 영상 컨텐츠 테마 그렇죠. 오징어 게임 같은 거 그리고 일곱 번째 중국 전력난 지속에 인도 석탄 대란 원자재값 급등 속에서 이제 종합상사 요즘엔 LX 그죠? 인터내셔널이 좋은 흐름이 나오죠. 예전 명칭 변경 LG 상사죠. 그렇죠? 이렇게 LX 인터내셔널 오늘도 6.65%가 상승했습니다. 이래서 종합상사 테마가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하락 업종에서는 하락 섹터를 보게 되면 이 미 머크 경구용 코로나19 치료제 그렇죠? 이런 것과 함께 이제는 약세가 나왔죠. 죄송합니다. 이런 백신 치료제 이런 테마 업종들이 약세가 나왔다. 먼저 이 머크 쪽에서 치고 나오니까 선두를 뺏긴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왔고 두 번째는 셀트리온 3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 전망에 그래서 제약 바이오 대장주인 셀트리온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함께 약세 흐름이 나옴에 따라 이 대장주가 약세를 나오니 전반적으로 제약 바이오 관련 테마가 좀 하락했다. 그렇죠? 그리고 중전력난에 따른 상품 물동량 둔화 우려에 해운 테마가 또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이런 주요 투심을 억누르고 있는 주요 이슈 이렇게 6가지와 그리고 오늘 이 상승 섹터와 하락 섹터 이러한 섹터들의 내용들이 단순히 하루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까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볼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위드 코로나는 이미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지속적으로 계속 연관이 돼서 시장에서 시장 수익률 이상의 상승폭이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런 미중 경제도 미중 갈등도 또 반대급부로 수혜를 보는 업종들 이러한 것들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하면서 시장에서 강한 업종은 왜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가 그것들을 매일매일 계속해서 체크를 하시면 시장이 어떤 섹터가 강한지 그것을 또 매매로 이어지면은 그것이 곧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 지수 차트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주요 이슈 그리고 금일의 상승 섹터와 하락 섹터까지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시장이 이렇게 불안정할 때는 무리한 매매로 통한 큰 수익을 얻기보다는 현금 비중 조절 항상 철저히 분할 매수, 분산 투자 기본으로 돌아가는 그런 자세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